여러분의 구독은 영상을 제작하는 데 큰 힘이 됩니다. 영상을 보시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아울러 회원이 되시기를 원하시는 분들은 유튜브 채널 홈페이지 구독 옆에 있는 가입 버튼을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뻔뻔한 복덕방입니다. 지난 4월 22일 제4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이 발표됐습니다. 이후 논란이 많았죠. 왜냐? GTX-D 노선이 예상과는 달리 대폭 축소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김포와 부천을 잇는 노선만 서바이벌하게 돼서 여기서 제외된 지역 주민들이 엄청난 반발을 하고 있는 상황이죠. 아마도 이런 분위기는 향후 GTX-D 노선에 대한 재검토로 이어지지 않을까 예상해봅니다. 이런 논란으로 인해 이번 4차 국가철도망 계획에서 최대 수혜 지역이 약간은 숨겨져 있는 부분이 없지 않아 있죠. 호매실에서 봉담까지 신분당선이 연장된다는 계획 아십니까? 아마 화성에 사시는 분들은 이 계획이 발표되자마자 화들짝 놀랐을 겁니다. 지자체에서 건의했던 계획들이 줄줄이 고배를 마시는 상황에서 화성시의 최대 수건 사업이었던 신분당선 연장이 전격 계획 안에 포함이 되었으니 말이죠. 신분당선은 광교를 출발, 성남 분당, 그리고 판교, 강남역을 잇는 황금 노선입니다. 이 노선이 이곳에서 마침표를 찍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2022년 신논현역, 논현역, 신사역 쪽으로 더 깊숙이 침투해 들어가죠. 거의 강남의 깊은 패부 쪽으로 접근하게 되는 황금도 그냥 결이 다른 황금 라인을 걸치게 되는 겁니다. 이런 신분당선이 봉담 쪽으로 들어오게 된다는 거죠. 이렇게 되면 봉담은 입지의 판도가 완전히 달라지게 되는 변화를 맞이하게 될 겁니다. 봉담에서 강남까지 가려면 2시간 정도가 소요됐는데 신분당선이 들어오게 되면 30분 정도로 대폭 줄어들게 되죠. 봉담에서 강남 접근성을 상상하기 힘들었는데 이건 상상을 뛰어넘어버린 전철 라인이 생기게 된 겁니다. 이런 이유 때문에 4차 국가철도망 계획 발표 이후로 주변 집값이 5천만 원 정도 수직 상승하는 분위기도 감지되고 있죠. 물론 예비 타당성이 통과가 돼야 이 계획은 확정이 될 수 있습니다. 근데 실제로 예타 통과가 유력시되는 이유는 주변 택지지구 규모가 장난이 아니죠. 봉담지구 1만 5천, 내리지구 4천, 동아지구 2,400, 와우지구 8,200, 효행지구 11,000, 대략 5만 가구 정도가 들어서게 됩니다. 예타는 지하철 라인의 경제성을 따지는 것이 가장 핵심이기 때문에 이렇듯 대규모 택지지구가 들어서는 것을 외면할 수가 없을 겁니다. 당연히 예타는 무난하게 통과하리라고 봅니다. 그래서 호매실 봉담 간의 신분당선 연장안은 아마 봉담지구 아파트 전체의 시세를 확실하게 들어올리는 견인차 역할을 하게 될 겁니다. 좋겠네. 꽃길만 걷게 생겼어. 이런 분위기 속에 봉담에 4,000세대 이상 아파트, 그것도 자이와 힐스테이트, 게다가 5월에 분양을 코앞에 두고 있는 단지가 있죠. 바로 봉담 프라이드시티입니다. 봉담 프라이드시티는 워낙 메가 사이즈로 들어서기 때문에 1블럭, 2블럭 나눠서 분양을 합니다. 1블럭은 GS건설 자이가 시공을 맡았죠. 규모는 지하 4층에서 35층 11개 동, 총 1,701세대, 평형은 5구제곱에서 105제곱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2블럭은 현대건설, 힐스테이트가 들어섭니다. 규모는 지하 3층에서 35층 17개 동, 총 2,333세대입니다. 평형은 역시 5구제곱 105제곱입니다. 무슨 일군 브랜드가 융단 폭격을 하네요. 세대수가 장난이 아닙니다. 처음에 자이와 힐스가 여기에 4,000세대를 분양한다는 소식이 들렸을 때 사람들이 고개를 갸우뚱했습니다. 왜냐? 이곳은 주변 교통망이 날카롭지 않은 곳이죠. 일단 동탄은 가깝지만 서울 핵심 지역을 관통할 만한 직격 지하철망이 없었기 때문에 자이와 힐스 분양에 대한 의구심이 들었습니다. 아니 오른편 쪽으로 대규모 택지지구가 들어서는데 이쪽에도 대규모 분양을 해? 자칫 배드타운 되는 거 아니야? 불안감이 분명히 있었습니다. 근데 자이와 힐스는 다 계획이 있었어. 신분당선 논의가 있었고 중앙정부의 이 논의를 상정하겠다는 움직임이 있는 걸 간파한 거죠. 분명 대규모 택지지구가 들어서는 것을 외면하기 힘들 거라는 관측이 있었기 때문에 이곳에 대규모 분양을 계획했던 것 같습니다. 예상은 그대로 적중. 호매실 봉담 간 신분당선 계획은 날개를 달게 됐습니다. 봉담 프라이드시티는 어천역과 오목천역을 근거리 두고 있죠. 약 3km 정도. 대중교통이나 자차를 이용하면 5분에서 10분 정도 접근 가능합니다. 특히 어천역은 KTX역으로 업그레이드 될 예정입니다. 일단 어천역과 오목천역은 수원역과도 연결이 되기 때문에 GTX-C와도 연계가 되겠죠. 게다가 기대는 하고 있었지만 불확실했던 신분당선까지 봉담으로 들어오게 되면 봉담 프라이드시티는 동탄과의 접근성을 발판으로 대규모 메가단지로서 상당한 경쟁력을 확보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게다가 주변 도로망도 잘 뚫려 있어요. 봉담, 송산 고속도로, 수도권 제2순환 고속도로, 서해안 고속도로 등등등 서울 수도권 진입이 용이해 보입니다. 봉담 프라이드시티는 교육 특화단지로 조성이 된다고 합니다. 1블럭과 2블럭 사이 초등학교가 신설되고 초등학교 내 국공립 병설 유치원 어린이집이 들어서고 봉담지구 내 봉담중학교 봉담고등학교가 위치해 있습니다. 종로 M스쿨이 들어와서 입주민들 자녀에게 50% 할인까지 해준다고 하네요. 희한한 일일세. 학원이 아파트 상대로 마케팅을 다 하네요. 일단 종로 학원 내 교육 인프라 즉 유명 강사들이 내려와서 강의할 가능성은 있겠네요. 학원 중요하죠. 학교도 중요하지만 학원은 아파트 단지 내 교육의 코어, 핵심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나름 교육적 인프라 조성이 잘 될 것 같고요. 분양가는 평당 1,300만 원 수준으로 84 기준으로 4억 원 선에 나올 가능성 높습니다. 동탄 사이다 분양가를 무시할 수는 없겠죠? 동탄이 일을 내긴 일을 냈네. 이 근방의 분양가 기준을 제시해 버렸으니 이보다 더 올라가기는 눈치가 좀 보일 겁니다. 봉담 프라이드시티는 서울 수도권 거주자도 1순위로 청약할 수는 있지만 경쟁 발생 시 100% 화성시 우선 공급 원칙이라 당해에서 마감이 되어버리면 확률은 훅 떨어질 수 있습니다. 아마 당해 마감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추첨제는 8호제곱 이하 25%입니다. 화성에 거주하시는 분들은 꼭 도전해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서울에서 제일 저평가되어 있는 곳 중에 한 곳, 바로 신림동이죠. 최근 여의도 목동 노원 아파트가 천정부지로 가격이 올라가면서 금천, 관악, 구로 아파트 값이 들썩거리기 시작했습니다. 재건축에 대한 기대감 그리고 신안산선 호재 때문에 이곳에 수요가 몰리고 있는데요. 7월부터 DSR 소득 대비 빚이 많은 사람들은 대출 규모가 확 쭈그러듭니다. 해서 비교적 낮은 금액으로 내 집을 살 수 있는 곳은 금광구입니다. 이런 분위기를 타고 신림동에 신림뉴타운이 일반 분양에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신림뉴타운은 총 6,000세대 규모로 조성이 되죠. 지난달 신림 2구역이 관리처분인가를 통과하면서 재개발에 8분 응선을 넘어서게 됐습니다. 신림 2구역은 대우와 롯데건설이 컨소 형태로 시공을 맡게 됐습니다. 지하 4층에서 지상 28층 20개 동 1487가구, 이 중 일반 분양이 519가구입니다. 연내 철거에 들어가면 내년 상반기에 일반 분양 시장에 나올 듯합니다. 가장 큰 규모를 자랑하는 신림 1구역, 신림뉴타운의 70% 물량을 차지하고 있죠. 규모는 지하 2층에서 지상 29층 42개 동 3,961가구 중에 일반 분양만 1,132가구입니다. 와, 일반 분양이 1,000세대를 넘네. 그리고 신림 1구역은 앞으로 들어서게 될 경전철 신림선 초역세권입니다. 이거 박터지게 생겼네요. 아쉬운 점은 신림 1구역이 속도가 제일 느리다는 점. 조합 설립 인가는 마쳤고 올 7월에 시공사 선정에 들어갈 예정입니다. 그리고 신림 3구역, 이곳은 관리처분 인가를 제일 먼저 통과시킨 곳입니다. 속도가 빠르죠. 대신 규모가 가장 적어요. 이렇게 다들 장단이 있다니까. 571가구 중에 167가구가 일반 분양합니다. 지난해 6월에 관리처분 인가를 매듭 짓고 90% 정도 이주를 마친 상태입니다. 신림 2구역, 3구역이 분양시장에 제일 먼저 나올 가능성이 높죠. 신림 2구역 같은 경우는 2017년에 사업 시행 인가를 받아서 관리처분 인가가 통과돼도 전매가 가능합니다. 뚜껑이라고 하죠. 발로 차면 쓰러질 것 같은 건물도 4억 정도의 시세를 보이고 있고요. 단독주택은 7억 6천, 다세대 주택은 8억 정도의 형성이 되어 있다고 합니다. 입주권을 확보하려면 현장으로 가셔서 보다 디테일한 부분은 체크하셔야 되고요. 무엇보다도 청약하는 것이 유리할 수 있습니다. 물론 당첨이 어려워서 그렇지만요.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돼서 분양가는 5구제곱 5억 7천, 84제곱 7억 4천 선 정도에 나올 예정입니다. 서울이지만 저렴하죠? 그만큼 신림동 쪽이 여전히 저평가된 상태입니다. 근데 요즘 서울 분양가 보면 뒤통수를 때릴 수도 있어요. 아무튼 최종 분양가는 지켜봐야 할 것 같고요. 주변 시세로는 이편한 세상 서울대 입구 84제곱이 14억 5천에 거래가 됐네요. 여기도 영락없는 로또네. 이렇게 서울 분양이 매력적인 이유는 모든 분양 아파트가 확실하게 반값이라는 점이죠. 이게 가장 큰 메리트입니다. 여러분의 청약 리스트에 올려놓으셨다가 도전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의 청약 캐리커처 봉담 프라이드시티 홈의실 봉담 신분당선 연장의 올킬. 봉담 지구의 입지적 한계를 한방에 쓰러뜨릴 수 있는 호재가 돼버렸습니다. 대규모 단지, 포진된 산업 배후, 관통하는 교통환경, 심지어 동탄도 가까워 그 물씨를 받아서 산불을 낼 수 있는 잠재적 휘발성이 높은 곳이 됐죠. 신림 뉴타운, 광명 뉴타운을 능가하는 가성비 드라이브를 확실하게 걸 수 있는 곳, 금관구의 상승세를 뉴타운이라는 신축 아파트 장악력으로 확실한 승기를 잡을 곳이 될 가능성 높습니다. 신림 1구역이
가장 노른자 신림선 역세권에다가 대규모 단지라는 덩치, 아마 신림 2, 3구역을 함께 끌고 가는 대장단지로서 신림 뉴타운의 본자가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렇게 여러분 주위에는 여러분의 당첨을 기꺼이 받아들일 준비가 된 매력적 분양단지들이 있다는 사실 기억하시고 일희일비하지 마시고 끝까지 도전하셔서 뜻을 이루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상으로 뻔뻔한 복덕방을 마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